7월 31일 금요일 정풍의 증시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에 중요한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지금의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엄청 좋든 나쁘든 미리 준비만 잘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다음 주 8월의 첫 번째 주 이 주요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종목들 역시도 알려드리니까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이 주 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발표 예정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AR, VR에 대한 이슈입니다. 장중에서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긴 했는데요. 지난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AR, VR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첫 번째 규제 완화라는 케이스, 뉴딜에서 규제 완화 1호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8월 3일 날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예정이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풀려있기 때문에 주가는 시세가 좀 살짝 반영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은 과거 포켓몬고라든지 예전 ARVR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올라갔었던 IM이나 혹은 한국큐빅 같은 종목들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주가를 보면 IM의 경우는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 우상향의 흐름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시세를 좀 냈었어요. 왜 올라갔었냐면은 가상현실 게임을 내놓는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대신 이 종목은 이제 너무 단기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30분 단위, 호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좋지만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재료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IM이나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완전 바닥에서 이제 스타트하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들이나 혹은 한국큐빅 같은 경우 한국큐빅도 앞서 종목들이 20% 30% 올라갔다면 이 종목은 이제 월봉상 한 달 동안 30% 이번 주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변동폭을 보이고 있고 아직은 과열권이라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보여서 이 종목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과거에 AR, VR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잠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월요일 날 이슈가 발표하는 날이 되는 날이라서 그날의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나 많이 급등을 한다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정책 발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하루 종일 YTN 채널을 보시면서 언제 정책 발표가 나오는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잠깐 보는 거지만 YTN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YTN이 예전에 이날이었어요. 7월 14일날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온다는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날 급등을 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가 개별적으로 M&A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아마 재밌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YTN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 8월 4일 날에는 정확하게 8월 4일 00시 자정이 지나면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현금화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정은 좀 오래 걸린다고 해요. 바로 막 현금화가 돼가지고 일본이 보복하고 막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날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정을 보자면 만약에 이제 일본이 요 내용들을 전달을 받고서 그쪽에서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대 연말까지 그 이상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슈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단순한 8월 4일 날에 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보복을 우리나라에게 할 경우 불매운동 이슈가 다시 불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종목들이 이미 벌써 시세가 발생하고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고점 조심을 해야 하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신성통상 역시 마찬가지로 불매운동 이슈로 일본이 뭔가 보복을 하게 될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 볼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이슈가 장기화가 될 경우 소재 국산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진세미킴 같은 종목은 너무나 유명한 소재 국산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시세가 좀 발생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직 시장에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소재 국산화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던 만큼 이 종목도 저는 장기전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지 않은 상태로 이번 실적 시즌 잘 무사히 넘어가고 나면은 주가도 한 4만원, 5만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수요일로 넘어가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 3법 하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관련주들이 벌써 조금 움직이고 있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이 많이 올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보자면 대장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후발주로 본다면은 오픈베이스나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픈베이스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이제 과거에 그 데이터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CI 평가정보 이 종목은 최근에 매각 이슈가 좀 있었다가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좀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 종목의 진행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역시 한 번 정도의 시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관련한 종목으로 이런 것들을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에서는 NHN 같은 이런 정말 대형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실제 수혜주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이 좀 크고 움직임이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단기 차익을 노리신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같은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새로운 폴더블 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PI 첨단 소재나 나무가 같은 종목들, 과거 스마트폰 삼성 제품이 나올 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잘 가다 약간 밀렸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번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해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연말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오를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과거에 이 종목이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이었는데 앞에 사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폴더블폰 소재 기업으로 많이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 저는 보실만하다 생각하고 나무가 같은 종목들도 제가 뭐 공개방송에서 예전에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빠지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선반영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최대한 밀리는 걸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며칠 있으니까 최대한 빠지는 걸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8월 28일 날 요거는 일정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첨생법이라는 게 있죠. 첨생법. 요게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길죠.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규제로 얽혀져 있었던 어떤 재생의료 그 중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술하는 것들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첨생법이 시행이 되는 저 이후부터는 임상을 목적으로 한 그런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지고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의 경우
정부가 정해놓은 특정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체 치료에 대한 이런 규제 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기존에 알려졌던 렘데시비르 같은 게 지금 약발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혈장치료제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 줄기세포도 서서히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SCM 생명공학이라는 종목, SCM 생명공학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상장하고 나서 한번 바닥을 딛고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실적 때문에 사는 종목은 아닙니다. 규제 완화로 보는 종목이고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넉넉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안트로젠도 움직임이 현재 크지 않고 바닥을 살짝 올라왔다가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월말까지 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종목은 어떠한 이유로 이 첨생법 관련주가 되느냐?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은 요 회사의 대표가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만성이식 현대숙주 질환 치료 후보물질 요게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급성 췌장암이나 아토피 피부염 쪽에 대한 그런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줄기세포에 관련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트로젠 쪽으로 가게 되면 당뇨병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제 역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다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시동을 걸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놓고 보신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7월달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일정 체크하셔서 미리 조심할 건 조심하고 수익 낼 건 수익 내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8월달도 이미 알려져 있는 일정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달에 또 뭐 사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손절하시거나 그런 게 있더라도 일정 따라서 그날 이슈화가 되는 종목들이 대충 보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급등시 따라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밀릴 때 사시라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월달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처음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